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그래도 기회를 달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늘 오전 목소리입니다. 이 추문 백화점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안경환 후보자 얘기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소식을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이 소식이 좀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과 안경환 이 후보자. 도대체 문 대통령은 왜 안경환 후보자를 택했는지 이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처음에는 문 대통령의 요청을 안경환 후보자가 거절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2003년도입니까? 4년도입니까?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그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변호인들을 많이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헌법학계의 어떤 유명한 학자들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모아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그때 아무래도 서울법대에 있는 안경환 교수한테 가서도 이제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경환 교수가 다른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자 그러면 내가 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한승헌 전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법조계 이제 원로분들이 사실 많은 이제 법조의 변호인을 섰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을 나름대로 이제 그때 이제 기각을 시켰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인연이 좀 시작돼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2012년 선거 때부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좀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을 왜 안경환 후보자를 택했는지 두 사람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안경환 위원장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아주 합리적인 개혁주의자시고요. 우리 한국 헌법학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학계나 또 시민 사이에서 아주 희망이 두터우신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안경환 국가위원장께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정원 축소에 항의하시면서 임기 전에 사퇴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조국 수석의 말처럼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원장을 하면서 잘 알려졌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인권위원장을 했는데 그 임기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까지 겹쳐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인권위가 좀 축소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인권위가 역할을 좀 못한다는 이런 말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중도 사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실질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었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 정치를 해나가는 고비고비마다 그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몇 가지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좀 청할 수밖에 없었고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일을 하고 싶고 또 검찰개혁이라는 이 큰 화두를 놓고 조국 민정수석과 이렇게 조를 짜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뭐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경환 후보자 그 고비를 같이 넘었던 거군요. 그러면 이런 인연 때문에 일단 안경환 후보자를 택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한번 같이 첫 번째 의혹부터 보시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의혹 첫 번째입니다. 위조 혼인 신고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저 얘기는 계속 짚어봐도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라서요. 아마 인사검증에서 이런 사유가 등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 맞는지 좀 믿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 개요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인 신고를 안경환 1975년도 얘기인데요. 48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당시 한 27세 정도 됐던 거죠. 교제를 한 건지 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안경환 후보자 말에 의하면 당시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그 결혼이 아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프로포즈가. 그랬더니 안경환 후보자가 그 여성분의 도장을 위조를 해서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여자 쪽 집안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이제 청구를 한 거죠. 혼인무효 청구를. 거기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혼인무효가 된 것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그 재적등본이라든가 혼인관계 증명서에 보면 이게 그 혼인이 무효됐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이 그어지고 혼인무효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가 되거든요. 다 남는다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어떤 해명이 있었길래 이 인사검증이
통과가 돼서 이렇게 후보자라 내정이 됐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이런 의혹 하나하나씩 이제 안경환 후보자의 목소리로 해명을 들어볼 텐데요. 이렇게 점점 논란이 커지자 오늘 오전 안경환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카메라 앞에 직접 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당시에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 아무런 처벌받지 않았다. 이제 만약에 처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법무장관으로서 뭐 취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사문서 위조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남의 도장을 함부로 만들어서 찍어서 이것을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행사가 되는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이렇게 범함으로 인해서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부가 아마도 호적등본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호적등본에다가 이제 이 혼인관계를 기술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또 공정증서 원본 부실죄라고 하는 또 죄에 해당이 돼요. 이게 중죄인 겁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5년 이하의 그런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문서 위조 뭐 동행사죄 플러스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등에 이제 같이 다 경합범으로 사실은 처벌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 수행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 문제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당시에 그 문제가 됐었던 그 여성분이 스스로가 이제 검찰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평생 법을 공부하셨던 분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특히 이제 2006년도에 그 국가인권위원장에 그 재직하실 때 임명되실 때에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나를 임명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의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이제 본인에게 이런 그 자리를 제안할 때에도 2006년도에 있었던 그 일과 이번에 혼인무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지금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요. 이게 그 법원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게 과거에는 이 혼인무효 판결을 할 때 굳이 형사 판결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사 소송으로 끝났는데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혼인 신고를 합의하에 해놓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혼 전력이 싫으니까 혼인무효를 청구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제 근래에는 그 형사 판결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그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이런 확정 판결을 받은 거를 그 가사소송에 제출을 해야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래 이런 법원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확정 판결, 형사 판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처벌을 안 받았던 거지. 사실 이게 근래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전과까지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형사처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게 넘어가도 될 일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젊은 시절에 큰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오늘 해명 전에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좀 이제 안경환 후보자를 좀 감쌌냐면 1970년대에는 뭐 여성 혼인 전력을 숨기기 위해 저런 방법을 썼다라는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저건 위원장 의원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이 해명 때문에 상당히 지금 헷갈렸는데 사실 기자회견 하기 전에 청와대 측에서 어떻게 해명한다면 뭐 사실적으로 두 사람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결혼 생활한 것이 흠이 되기 위해서 좀 지워주기 위해서 뭐 어떤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좀 비공식적 해명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2006년도에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사실 그때가 좀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고, 근데 지금 본인이 오늘 저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보도한 대로 그냥 본인이 그 도장을 그 가짜로 해서 이제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결혼 거죠. 미수 사건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어떤 주도한 것이고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사실은 보면 그런 해명하는 거 보면 제대로 안경환 후보자한테 물어봤느냐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 법학과를 1970년대 졸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사법시험을 준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미국으로 이제 법학 연수를 떠납니다. 공부를 하러. 그러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 아니겠어요? 그 25살이면 사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할 때인데, 자, 그런 27대면 그때 상황에서 이걸 했으면 본인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또 지금 오늘의 청와대 해명 자체를 보면 만약에 제대로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을 했더라면 그런 식의 비공식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불과 몇 시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해명 자체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 걸 보면 이 민정수석실이 이 문제를 저는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문제 지적과 더불어서 저는 이 청와대의 이 해명이 잘못된 이 해명이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이 2006년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청와대에서 멋대로 상상해서 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일 텐데 예. 그게 만일 2006년 인권위원장 때 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안경환 당시 그 내정자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 해명은 공개적인 게 아니라 비공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은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니까 피해 여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청와대의 이 해명이 잘못된 해명의 출처가 누군지, 만일 그것이 안경환 후보자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또 다른 도덕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허위 혼인 신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개를 바짝 숙였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당시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모아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그때 아무래도 서울법대에 있는 안경환 교수한테 가서도 이제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경환 교수가 다른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자, 그러면 내가 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한승헌 전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법조계 이제 원로분들이 사실 많은 이제 법조의 변호인을 섰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을 나름대로 이제 그때 이제 기각을 시켰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인연이 좀 시작돼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2012년 선거 때부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좀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을 왜 안경환 후보자를 택했는지 두 사람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안경환 위원장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아주 합리적인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 맞는지 좀 믿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 개요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인 신고를 안경환 그 1975년도 얘기인데요. 48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당시 한 27세 정도 됐던 거죠. 교제를 한 건지 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안경환 후보자 말에 하면 당시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그 결혼이 아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프로포즈가. 그랬더니 안경환 그 후보자가 그 여성분의 도장을 위조를 해서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여자 쪽 집안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이제 청구를 한 거죠. 혼인무효 청구를. 거기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혼인무효가 된 것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개혁주의자시고요. 우리 한국 헌법 학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학계나 또 시민 사이에서 아주 신망이 두투우신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안경환 국가위원장께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정원 축소에 항의하시면서 임기 전에 사퇴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조국 수석의 말처럼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원장을 하면서 잘 알려졌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인권위원장을 했는데
그 임기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까지 겹쳐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인권위가 좀 축소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인권위가 역할을 좀 못한다는 이런 말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중도 사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실질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었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 정치를 해나가는 고비고비마다 그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몇 가지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좀 청할 수밖에 없었고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일을 하고 싶고 또 검찰개혁이라는 이 큰 화두를 놓고 조국 민정수석과 이렇게 조를 짜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막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뭐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경환 후보자 그 고비를 같이 넘었던 거군요. 그러면 이런 인연 때문에 일단 안경환 후보자를 택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한번 같이 첫 번째 의혹부터 보시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의혹 첫 번째입니다. 위조 혼인 신고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저 얘기는 계속 짚어봐도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라서요. 아마 인사검증에서 이런 사유가 등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그래도 기회를 달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늘 오전 목소리입니다. 이 추문 백화점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안경환 후보자 얘기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소식을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이 소식이 좀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과 안경환 이 후보자. 도대체 문 대통령은 왜 안경환 후보자를 택했는지 이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처음에는 문 대통령의 요청을 안경환 후보자가 거절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2003년도입니까? 4년도입니까?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그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변호인들을 많이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헌법학계의 어떤 유명한 학자들